2017년 10월 24일 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 소유자는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칙 본문의 경과 규정을 악용해서 법 시행 이후에 추가로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해서 복수의 분양권을 취득하려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렇듯 분양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를 잘못 해석해서 토지 등 소유자를 현금 청산 대상자로 정하였다면 관리처분 계획에는 하자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당첨 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 24일자 이전에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서울 목동 R단지와 목동 S단지를 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두 채인데 두 채 모두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선행 물건에 당첨되고 5년 내에 후행 물건 사업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금일은 도시정비 법 부칙상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규정의 예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도시정비법 부칙 37조 2 본문, 요거는 법률 제 14,567호 2017년 2월 8일자 일부 개정된 부칙에 해당합니다. 도시정비법 72조 6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 14,943호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전이니까 2017년 10월 24일 전입니다. 10월 24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17년 10월 24일 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 소유자는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법 취지는 이 부칙 규정은 재당첨 제한 규정,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72조 6항이 2017년 10월 24일날 신설이 되면서 법 시행 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경과 규정입니다. 부칙 규정의 예외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만 부칙 제37조 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본문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1호 토지 등 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서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네, 제2호는 토지 등 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일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이는 법 시행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해서 분양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분양 신청 시 재당첨 제한을 규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칙 본문의 경과 규정을 악용해서 법 시행 이후에 추가로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해서 복수의 분양권을 취득하려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세대 내 양도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즉 법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던 부동산을 같은 세대 구성원에게 양도한 경우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은 부칙 규정의 내용과 그 예외는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위 부칙 규정에 따라 보호하던 종래 기득권에 따라 해당 물건을 보유하고 있던 중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에게 바로 그 해당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그 세대 구성원 전원은 새롭게 도시정비법 개정 규정에 따라 분양 신청이 제한되는지 여부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정 도시정비법 도입 훨씬 전부터 부부가 각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해서 오다가 위 개정 규정 및 부칙 규정 시행 이후에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부와 자녀는 애초에 개정 규정 및 규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여전히 부부와 자녀는 모두 각자 분양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부칙 규정 제1호를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자녀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건축물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면 부부와 자녀 중 어느 쪽이 재건축 사업이 먼저 진행되더라도 늦게 진행된 다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분양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법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던 부동산을 같은 세대 구성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세대 구성원도 부칙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년
2003년 5월 10일자 선고한 판결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든 이유를 요약을 해서 보면은 세대 내 재산권 이전은 투기 수요와 무관하다는 점, 세대 내외 자녀를 차별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분양 신청 제한은 세대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세대 내 소유권 이전은 해당 세대의 분양권 수의 변동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요컨대 서울행정법원은 부칙 규정 본문의 예외를 규정한 개정 부칙 제1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개정 규정이 도입될 당시에 토지 등 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보유하지 않던 새로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김이 옳고, 세대 내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렇듯 분양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를 잘못 해석해서 토지 등 소유자를 현금 청산 대상자로 정하였다면 관리처분 계획에는 하자가 있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당신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건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유익한 쟁점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